번째 상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현대차 좀 더 달릴 수 있을까요? 현대차. 저희가 이 종목을 2주 전에 이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2주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제가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차를 장기 투자해야 되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린다. 그 평가는 1년 뒤에 받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장황하게 뭐 누가 들으면은 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뭐 저니까요. 예. 자, 잘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12만 5천 원이면 이제 요분은 이제 요 가격 정도 되는 거죠. 저는 뭐 방송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 가격에 하신 거예요.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차 모멘텀이 뭐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 그 다음에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이 제네시스의 어떤 성장성, 향후 성장성에 대한 정말 점수를 콕 집어줄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GV80 이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서 나갈 것들, 그다음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해서 앞으로 볼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하면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과거에 보시면 여기 2012년도고요. 여기 2013년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하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장기 투자의 어떤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의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죠. 네. 앞으로 1, 2년 정도 들고 가봐도 되는 그렇게 현대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분은 12만 5천 원에 10% 하셨다고 하지만 네. 뭐 13만 원 이하에서 한 12만 원에서 뭐 13만 원 사이면 뭐 한 5% 10% 정도 더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네. 단기 매매라고 하면 사실은 뭐 14만 원 넘으면은 좀 파는 건데 장기 투자라고 하면 15, 16, 17, 18 여기 어딘가를 보면서 길게 가져야 된다. 보통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투자의 어떤 목표치를 꼭 가격을 설정을 하는데 가격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최소한 1년은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50% 비중이나 담으셨는데 최근에 사셨다고 해요. 네네.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KT 엔진은 자, 요분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 가격은 92,000원에 사신 거니까 뭐 큰 손해도 없고 뭐 요즘에 사신 거예요. 네. 요즘에 사셨는데 KT 엔진은 어떤 의미로 사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가만히 있으면 뭐 기본은 하는 종목이라서 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가지고 있으면 또 수익도 좀 날 텐데 매매하는 입장이라고 하시면 이 종목은 선택을 잘못하신 걸 수도 있겠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굳이 KTNG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종목이 별로 이렇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장기 투자한다고 해도 그러면 오히려 KTNG를 앞으로 너 1년, 2년 투자할래? 아니면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뭐 현대차 같은 거 앞으로 1년, 2년 투자할래? 그러면 나는 오히려 현대차 투자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안주 하나 제시해 드려볼까요? 재미나게 잘 들어보세요. 네. 중소형주 말고 이분은 어차피 대형주 하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대안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CJ. CJ는 뭐 엔터, 그다음에 뭐 문화 콘텐츠 사업도 뭐 아니면 뭐 식음료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볼 것들은 자회사 실적 개선하고 식음료가 아니라 어떤 문화 콘텐츠의 어떤 성장, 이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에 2013년도가 여기에요. 2013년도에 2013년도 이 가격이 딱 얼마냐면 10만 원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얼마 올려 30만 원까지 해갖고 30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냐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지금 20년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CJ가 투자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KTNG 들고 있는 것보다 CJ를 차근히 사모아서 앞으로 1년을 투자하시든 6개월 투자하시든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콕 집어서 대안주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보통 이렇게까지 상담을 안 해주시는데
참 재미나죠, 뭐. 네, 이렇게. 재밌네요. 네. 우리 투자자분의 매수한 종목을 봤을 때 성향상 좀 대형주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대안주로 CJ를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297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들고 계신데 2차 전지 관련주죠. 본전까지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요거는 뭐 2,900원이면 요 정도 되니까요. 뭐 본전까지는 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손해를 좀 보고 계시는데 추가할 수 있는 타이밍은 좀 지났다. 왜냐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하는 게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지금 뭐 상하 프론테크가 이쪽 업계에서 선발주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후발주 성격이고 선발주들은 먼저 올랐다가 지금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얘도 키 맞추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자, 그 과정에서 매수하신 단가 언저리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 2만 원 근처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일부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좀 워낙 좀 후발주 성격 하지만 그때 돼서 또 제 생각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놔두시고 본전 언저리 2만 언저리까지 그냥 갈 때까지 그냥 놔둬보세요. 그게 제가 좋을 것 같고 그쯤 갔을 때 거기서 시장이 더 큰 시장이 만들어지더라. 시장이 앞으로 더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쪽도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얘는 거기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지금은 보유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볼게요. 다음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는 28,500원이고 30%입니다. 요즘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수익 구간이십니다. 네. 더 갈 수 이런 있을까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뭐냐면 작년에 제가 뭐 방송하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OLED 소재로는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딱 한 종목만 계속 밀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소재, OLED 소재는 덕산 네오룩스. 작년 1월 달부터 자, 국고처 1월 달. 네. 그리고 작년 이런 자리들 뭐 유튜브나 이런 통해서 계속 설명드려서 무슨 얘기 드렸냐면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 작년에 상반기에는 바닥이라고 뭐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투자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조금만 저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그때서부터 해서 장기 투자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올해 상반기까지 하시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투자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면 올해 상반기의 목표치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표치 없이 올해 상반기까지 가보자고 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가가 얼마냐면은 13,000원, 14,000원대였고요. 지금 31,000원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분은 28,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여기서 사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뭐 여기서 사신 것 같아.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많이 오른 거 따라서 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니까. 다만 네. 좋아요. 지금 내용이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 잘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엄청난 자금이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거 다 묶여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자금이 들어왔죠. 이거 더 올라갑니다. 예, 더 올라갑니다. 다만 본인이 15,000원, 2만 원대, 2만 원 중반대 산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한 3만 원 근처에 샀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 이분은 매매 관점에서 봐야지 투자의 관점은 아닌 거죠. 발바닥에 사서 지금 어깨 정도 온 거예요. 어깨 이상이 뭐 목이 얼마나 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상반기 시장가 최소한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슈팅이 나오면 일부 팔고 그죠? 나머지는 추세대로 한번 가는 게 좋겠다. 지금 블럭은 좋고 자금도 좋습니다. 실적 추정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2018년도, 2019년도는 뭐 별반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한 200억대 초반.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0억 가까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대감은 이제 이미 주가는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절정이 어디냐면 제가 1분기 실적 나올 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들고 가실 때 조금 과하게 슈팅이 나온다. 그럼 비중 30%니까 절반 팔고 나머지는 추세 흐름만큼만 가져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좀 올랐을 때 올라타셨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전략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해볼게요. 현대차 증권입니다. 1,100원에 사셨고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고점에 매수한 것 같아서 고민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제가 볼 때는 뭐 고점에 매수했다 이렇게 부담될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제 하셨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 과거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증권주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근데 뭐 그거는 요즘에 이제 잘 맞지는 않아요. 그 아주 시장이 아주 호황이 만들어지면 화랑새가 만들어지면 증권주들이 이제 키 맞추를 하길 텐데 네. 사실 지금 업계가 좀 어렵고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IB 쪽에 특화된 이런 쪽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뭘까요?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종목은 한 9,000원에서 한 10,000원, 1,000원 사이를 이제 오가는 박스 흐름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느니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게 더 좋아요. 바닥주도 약간 몇 개 얘기 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올라오면 9,000원 안 깨지고 하게 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본전 가까이 되면 팔아서 다른 거 하십시오. 이거는 뭐 좀 별로 뭐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 증권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존에 접수된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제2콘텐츠입니다. 매수가가 7만 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매수가 보니까 손실 구간이시고 매수하신 지도 좀 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좀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자, 제2콘텐츠리 매수가 7만 원. 네.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정도. 그럼 여기죠, 여기. 네. 여기서 샀으니까 딱 보더라도 너무 좋을 때 산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좋을 때. 물속에 가려져 있는,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뭐 이럴 때였고, 물속에서 잠겨서 막 올라와서 여기 뭐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이 다 눈에 띄는 게 바로 이런 자리인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많이 물려요. 근데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 이 정도 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 드렸냐면 올해 2020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실 이 OTT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업체들의 주가가 올해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가 턴어라운드하는 해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멀리 보면 괜찮고 특히 제2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더 바닥주라 이런 얘기들도 저는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은 바닥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비중 15%니까 오히려 7만 원 손실을 그냥 떠안고 기다리지 말고 과감하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4만 원 전후가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금액에서는 뭐 조금 추가 매수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한번 가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잘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금이 좀 들어왔었고요. 이렇게 좀 밀리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한두 칸을 다 제외해버리면 오히려 최근에는 이거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덩어리 자금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좋은 내용입니다. 예, 좋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2콘텐츠리가 이런 류의 종목들은 중국 관련 쪽으로도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작년에는 영업이익 한 360억, 올해는 한 600억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요거 좀 못 미치더라도 올해는 턴어라운드 하는 거니까 단기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분은 추가 매수해서 시간 투자를 길게 가주는 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상반기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이분 손실 구간이신데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려주실 건가요? 자, 12,000원이면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BMW 딜러사인데요. 12,000원이면 이분은 여기서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너무 꼭대기 샀다. 네. 너무 좋을 때 샀다. 그죠?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를 수가 없는 자리에 산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BMW 자동차 화재 사건, 이 디젤 차량들 화재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쭉쭉 빠졌는데 보통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회사는 올해는 저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신차들이 X5, X6, X7 같은 신차들 이게 지금 물량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냐면 이런 회사들은 보통 2018년도에 2019년도에 팔 물량을 미리 본사에다가 이제 배정을 이제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화재 사건으로 해서 물량이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문은 많은데 팔지 못하는 거예요, 신차를.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도이치 오토월드 이게 2분기에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런 쪽에서도 어떤 내용들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주가가 지금 13,000원, 12,000원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7,000원, 8,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건 전형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기술적 분석 한번 오랜만에 좀 해보게 되면, 자, 요거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큰 거래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눌렸고 옆으로 조금 누웠는데 아마 이게 블럭을 보면은 큰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스물스물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젠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 한 10,000원대 이상을 한번 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 요거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자리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이치 모터스 차트 모양 보다 보니까 이분도 상담을 꼭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네. 좀 한 분만 더 도와드릴게요. 네네네. 자, 다음 사연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가 14,000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주가 흐름을 네네. 보니까 굉장히 모두가 그렇죠. 좋다라고 얘기할 때 사신 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쫙 보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앵커께서는 저 대신에 상담을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제가 상담 종목을 소개하고 본인이 상담을 해주는 걸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 14,000원이 여기입니다. 파워로직스. 이때는 실적이 최상으로 가장 좋았어요. 최대 실적이었던 거죠. 이 최대 실적은 미리 반영해서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근데 그 실적에서 조금 부진하게 되면 이렇게 후유증이 생기는 건데, 그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생겨야 여기 가는 거거든요. 장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기, 두 분기, 한 2분기 정도가 일시적으로 이제 빠지는 거고 올해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 배터리 보호회로, 그 다음에 플러스 카메라 모듈, 중저가 삼성의 중저가 모델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로 해서 실적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보시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이제 좀 올라올 타이밍인데, 제가 블럭 한번 실적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8태는 아니고 본인이 네. 이제 가장 고점에 샀으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MC넥스나 아니면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선발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건데, 후발주는 오히려 옵트론텍이나 파워로직스 같은 게 후발주, 그러니까 좀 덜 오른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금이 쭉 들어와서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중국발 악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보시면 저가에서 오히려 자금은 좀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좀 들고 있죠. 자, 실적 추정치 한번 여러분들 다 오픈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사실 여기 잘 보세요. 2018년도에 200억대가 되니까 19년도 500억을 향해서 주가가 먼저 올랐던 거겠죠. 미리 반영해서. 근데 이 후유증이 한 2분기 정도 이어지다가 올